중국 정부가 또다시 연예인 팬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견제할 속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규제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 역시 한국 편을 들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중국은 이미 한국을 겨냥한 문화 규제를 예전부터 실시했었습니다. 지난 8월경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그 시작이었죠. 이 방안에는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욕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있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에 대해 30일 정지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BTS를 비롯한 엑소, 아이유 등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아티스트들의 팬 계정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죠. 불만이 거세지자 웨이보는 공지를 통해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한국 스타들과 중국의 팬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간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의 잘못된 팬클럽 문화의 원조는 한국이다. 중국 정책에 도전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해외 기업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 아이돌 팬클럽 규제한 중국, K-팝 산업까지 영향 미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마치 중국이 문화 규제를 하면 K-팝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었죠. 그럼 정말 중국의 기대처럼 중국의 문화 규제로 인해 과연 한국의 엔터 산업에 타격이 있었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문화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해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이와 더불어 의도치 않은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 역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불안함에 못 이겨 지난 23일 중국의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을 통해 또다시 연예인 온라인 정보 규범 강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중국 내에서 팬클럽은 전문 에이전시가 직접 관리하고 특정 연예인과 관계인 등 작품이나 제품에 대한 게시물에 인터넷에 표시되는 횟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8월에 이은 K-팝 팬덤 규제를 중국이 또 한 번 거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결국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사실 이전부터 중국은 자신들의 컨텐츠 사업을 한국처럼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쉽게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조급함만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는 상관없이 나날이 커져가는 한국의 문화산업에 불안함을 느낀 중국은 결국 한국 문화 규제를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국 문화를 향한 일방적인 견제가 심해지자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주장한 것처럼 문화 규제가 한국의 수출 음반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네티즌들조차 중국의 한국을 향한 만행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더 이상 중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제 꿈을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일종의 슈퍼스타나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기업이 중국을 버리게 되는 날이 왔을 때 중국의 심정이 궁금할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며 문화산업조차 정부의 입맛대로 하려는 중국을 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전혀 반대로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한국 문화 규제는 한국의 엔터 시장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분기 앨범 판매량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수출을 포함 K-팝 관련 앨범 판매량은 6천만 장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물론 세계 인구의 5분의 1 남짓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은 앞으로 한국이 개척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의 제재로 본격적인 개방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 중국이 대중문화의 문을 활짝 개방한다면 한국의 엔터 산업은 중국을 발판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전 사드 문제를 비롯해 최근에는 요소수와 문화 산업까지 수시로 한국을 규제하는 중국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한류 진출의 통로를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량 해외 수출 국가의 비중만 보더라도 중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관세청이 작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음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나라인데요.
중국 역시 19년도까지 일본에 이어 꾸준히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욕하기 바쁜 두 나라에서 한국의 노래들을 제일 많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현재 1위는 일본이지만 2위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한 단계 아래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작년 기준 약 201억 원의 한국 음악 수출액을 기록하며 최근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 세계가 한국의 컨텐츠에 열광하고 있는 지금, 그에 따라 이제 K-팝 역시 대륙별 음악 수출 비중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2017년만 해도 한국의 해외 음반 판매 비율은 아시아 90.6%, 아시아 이외의 국가가 7.4%였지만 지금은 아시아 이외 국가 비율이 24%로 확대되었고 한국의 음반을 찾는 나라 역시 114개국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팝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북미 시장 내 K-팝 성장세는 경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리사, 트와이스 등이 진입하는 등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젠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세계적인 주류 문화의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다 보니 중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을 위협한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더 이상 중국의 망보가는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기보단 아예 그냥 신경 자체를 쓰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문화 규제와 한국의 K-팝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그래왔다. 과거 헐리우드가 중국 영화계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영국 영화는 31편만 상영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의 영향력이 커지자 중국은 또다시 그런 악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젠 전 세계가 그들의 악행에 항의할 것입니다. 중국은 예전 동북공정을 하던 마오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 중국이 한국의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한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가 맞겠네요. 중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자신보다 유명해지니까 중국의 지도자가 질투를 해서 벌어진 일이군. 중국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념에 위협이 되는 것이 K-팝이라고 생각해 엔터테인먼트를 규제한다니요. 그럼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지키고 싶다면 모든 SNS를 닫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제일 완벽한 건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명인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중국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당신들의 역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사람을 돈을 만드는 기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강국이 될 수 있었겠죠. 저는 나쁜 습관을 제한하고 청소년기의 규율을 장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진짜 문제는 아주 어린 나이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인 세뇌에 있습니다. 이번에 벌인 문화 규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요즘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나라가 중국이다.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 K-팝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질투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중국 시장에 K-팝이 풀리면 중국에게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선진적인 엔터 시스템을 배워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 산업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보기 마련이다. 중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의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상으로 중국의 한국문화 규제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